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썸네일에서 일부러 어그로를 강하게 끈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HLB가 이벤트가 살아있는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조마조마할 수도 있는 게 최근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C1, C2 요 기간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BMS의 옵티보라는 경쟁 제품을 의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각각 제 갈 길 잘 가면 그만이기는 해요. 근데 HLB 차트에서 이때를 한번 보시죠. 요때 요 표시된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장대 음봉이 하나 있죠.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허가 이슈가 나왔을 때 HLB는 장대 음봉을 뽑아냈어요. 심지어 이 흔적은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흔적이 되겠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약바이오 특성상 변동성이 당연히 큰데 억울하게 빠진 주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억울하게 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한양행 랭라자가 먼저 FDA 승인을 받은 게 뭐? 왜? HLB에게 무슨 악영향을 줍니까? 악영향을 주는 건 없잖아요. 그냥 번호표 먼저 뽑았다라는 걸로 한 놈 오르고 한 놈 패대기 쳐지는데 이건 뭐 설명하기도 사실 창피해요. 맞잖아요. 뭐라고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시세를 보면서 뭔가에 불필요한 대응을 한다거나 시세를 보면서 헛다리를 짚어버리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오던 그 시간 투자에 대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매도를 할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7만원 중후반 8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10만원 이상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는 주가가 조금만 밀려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 크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9% 10% 가까이 주가가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검색은 한번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털린 분들은 없었겠지만 추후에 뭔가 하나씩 이슈들이 노출되면서 그 이슈를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HLB 당사자가 어떤 이슈든 간에 뭔가 노출이 되고 나면 여기저기 여러분들 막 찾으러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HLB에게 솔직히 너무 중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지금 당장에 뭐 C1, C2 분류 솔직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 변동성이 조금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 때문에 간접적인 이유로 변동성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괜히 어버버하고 이상한 정보 찾아다니지 마시고 HLB 주주면 무조건 일단 이거 한번 꼭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 대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 알림 꺼두셔도 돼요. 그리고 HLB가 뭔가 갑자기 이러한 변동성을 딱 나타냈다. 이렇게 당일 갑자기 급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만 켜가지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여기저기 여러분들 막 둘러다니면서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근데 일이 터졌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필요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꼭 입장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보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나중에 HLB 이슈가 딱 떴을 때 빨리 내용 전달받고 대응 전략에 대한 코멘트 필요하신 분들 분명 그때 가서 어버버 얼탑니다. 그러니까는 HLB 주주라면 일단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꺼두셔도 됩니다. 자, 신청 빨리 해주시고 현재 2721명입니다. 3000명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다 같이 좋은 종목 하나 매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또 기가 막힌 시그널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순 전까지는 꼭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야 되지만 기업의 사업의 스토리나 가치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세와 수급, 심리 같은 것들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보통 펀더멘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센티먼트라고 합니다. 센티먼트예요. 센티멘탈이 아닙니다. 센티멘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센티먼트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은 수급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차트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들을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사실 여러분들 HLB에 대한 사업의 흐름과 현황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술적인 거를 조금만 다뤄드리려고 해요. 뭐 대단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재 HLB가 보여주고 있는 이 주가가 특정 시점으로 가격이 조금만 레벨이 다운됐을 때 쉽게 말해 차트가 다음 일정을 기다리면서 슬금슬금 밀려버렸을 때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기술적 관점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화면 좌측 배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HLB는요 고점 확인을 다 한 겁니다. 10만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FDA를 앞두고서 달려가고 있는 그 절차 과정만 놓고 봤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있잖아요. 지금 현재처럼 이 심사 과정으로 오를 수 있는 주가, 한참 기대감에 부풀어서 주가가 수급적으로 조금 더 밀어 올렸던 게 최고 12만 9천 원인 거고, 그게 불발됐다가 재심사 요청을 넣었으니 10만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심사 요청을 넣으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이 최근에 나왔고, 윗꼬리가 길기는 길었었지만 윗꼬리 찍고 주가는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C1, C2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10월 20일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3주간의 움직임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뭐 추세적인 측면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단기적인 추세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사선으로 추세적인 거 혹은 수평적으로도 시세들을 좀 살펴보고는 하시는데, 최근 금요일의 주가 이 캔들이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한 캔들로 혹시나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3주간의 대기 시간 동안에 주가가 슬금슬금 밀려버리면서 하다못해 한 주당 5천원 만원이라도 더 빠지면 싸게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C1, C2 결정이 난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상한가 하한가까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향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듭 강조드릴 건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가라는 거는 물론 항상 오르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내리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처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상단은 체크를 한 거고, 재심사 요청 넣고 어쨌든 현재 이슈와 현재 FDA 승인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의 상한선은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방 지지선을 어디서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새로운 시세를 또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최대 많이 빠지면 7만 5천 원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고, 장기적인 추세 224일선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2, 3주 뒤면 7만 5천 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7만 5천 원까지의 주가 하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HLB가 거래가 뭐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게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끔 뭐 한 번씩 2천억 원대 이렇게 초반으로 터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한 번 터졌다 하면은 뭐 6, 7천억, 1조 이렇게 터져야 되는 건데 이거 1, 2천억 터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 특히 1,000억 밑으로 터지는 거는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음봉으로 흘러내리는 것들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다수의 HLB 주주님들은 매우 현명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에 뭔가 크게 대응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라는 게 슬금슬금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밀려버리면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딱 두 가지만 체크하셔라. 기본적 관점에서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빠르게 내용들을 전달받고 굳이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는 거는 저희 머니코드 구독자 전용 무료방에서 제가 그걸 다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장하시고 알림 꺼두셨다가 HLB의 움직임이 막 급변동을 나타낼 때 그때 딱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차트적인 거, 그 다음에 시세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실 때는요, 거래 대금만 보세요.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음봉이냐, 거래가 센 음봉이냐, 아니면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음봉이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없는, 거래가 적은 음봉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짧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유 뭐 저런 소리라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주가 급락 나오면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이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HLB가 뭐 이유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급락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질질 끌려서 9% 10%씩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걱정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염두는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걸리는 건 뭐냐,
뭐냐, 예를 들어 HLB가 C2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C2로 분류된다라는 의견도 사실 좀 많기는 해요. 왜냐면 옵디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장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약품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약품인데, 리보와 캄렐리는 이제 새롭게 검증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적인 측면,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도 있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직접 중국 공장을 실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C2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별거 아닌데 괜히 C2로 갔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결과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2개월보다는 6개월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데 사실 본질을 흐트리는 내용들은 아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옵디보가 HLB보다 먼저 승인이 나버렸다, 이러면 조금 또 꼬이는 거죠.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꼬이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는 거죠. 유한양행 먼저 보냈고 BMS 옵디보 먼저 보냈고 이래버리면은 HLB 진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니네만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냥 이런 초보틱한 생각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변동성에는 여러분들 크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이슈들이나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이슈들에 절대 여러분들 무지성 대응은 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여기저기 자꾸 찾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시간 뺏기고 이러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제가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꼭 해주시면 반드시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